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이번 시간은 순환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학습의 특징부터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단계별 순서에 따른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순환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부터 살펴보면 순환학습은 그 탐구 지향적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학생이 그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획득하고 또 사고력도 신장하는 그 탐구 과정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 지향적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동화, 조절, 평형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개념을 스스로 형성하는 그런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피아제의 그 지능 발달 이론에서 나오는 그 동화 조절 평형화랑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주변에 있는 지식을 본인의 지식의 기본으로 해서 외부의 지식을 변화시키는 거 동화, 그리고 외부의 지식에 의해 맞춰서 본인의 이제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절, 그리고 이런 동화와 조절의 그런 평형화 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을 이제 스스로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제 로슨이라고만 제가 썼는데, 이 순환학습은 그 이제 카플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제안을 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로슨이 세 가지 서술적 순환학습, 경험 규칙적 순환학습,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으로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슨의 순환학습 세 가지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탐 단계인데 탐색 단계, 개념 도입 단계, 개념 응용 단계,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순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응용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개념의 탐색이 또 들어가고, 또 개념 도입, 또 개념 응용을 거쳐서 또 다시 또 다른 개념의 이제 탐색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서 순환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러닝 사이클 모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로는 이제 서술적 순환학습, 경험 규칙적 순환학습,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단계, 탐색 단계, 그리고 그 개념 도입 단계, 개념 응용 단계, 각각의 단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 단계는 이제 학생 스스로 이제 규칙성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연구하는, 발견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을 본인 스스로 이제 겪으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외부의 그런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인지적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동화 조절을 겪으면서 이제 평형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평형화 단계로 유도하는 단계다라고 탐색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평형화 과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교사는 이제 조력자 혹은 이제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학생 자신의 말로 관찰한 현상을 표현하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 탐색 단계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고, 이제 서술적 순환학습, 그리고 이제 그 경험 위주적, 가설 연역적 각 단계별로 탐색 단계에서의 특징들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념 도입 단계에서는 이제 교사가 그런 과학적 개념을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탐색 단계에서 관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인지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개념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과학적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학생의 인지 갈등도 해소시켜주고, 또 이렇게 학생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평형화 단계에 들어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평형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개념 응용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개념 응용 단계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학생도 이제 그 비평형을 완전히 해소하고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술적 순환학습, 귀추적 순환학습,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서술적 순환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우리가 탐색 단계에서 관찰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뭐 단계만 하는 것이죠. 되짚어 보거나 혹은 분류만 해보거나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인지 그런 것만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경험 규칙적 순환학습은 관찰한 현상에 대해서 인과적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것을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설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가설을 세우는 것까지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그 세운 가설이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경험 규칙적 순환학습 단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대안이 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제 서술적 순환학습부터 좀 더 살펴보면요. 서술적 순환학습에서는 이제 경험적인 규칙을 세워보거나 혹은 그 제시된 자료를 배열해보거나 분류해보거나 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이제 지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선입관이 그대로 갖고 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가설 설정이 없이 단순히 관찰만 하고 또 기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탐색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적 질문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why가 아니라 왜 그러냐, 왜가 아니라 why가 아닌 무엇이냐, what의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경험 기초적 순환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가설을 제시하는 그 귀추 단계가 들어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경험 귀추적 순환학습인 것이고요. 실험 결과를 보고 이제 인과적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관찰 사례가 나타났는지 학생에게 인과적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은 잠정적인 답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서 잠정적 답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관찰 현상을 보고 가설을 세우는 귀추적 단계가 되는 것이고, 이 잠정적 답이 이제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모둠원들끼리 이제 토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잠정적인 답이라고 하는 대전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은 이제 연역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규추적 순환학습의 경우에는 귀추적 방법과 이제 연역법이 뭐 두 단계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 같은 경우는 인과적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그 잠정적 대안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하는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쓴 것은 그냥 공부하면서 정리해 본 건데요. 이제 의문을 가지면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는 단계, 이 가설을 세우는 단계까지는 이제 귀납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관찰 결과를 보고 그 관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는 단계니까요. 그 다음에 이 세운 가설을 가지고 어떤 실험이 적절할지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하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현상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면 이 가설을 통해서 실험을 이렇게 설계를 하면 이런 예측이 관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연역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예측한 실험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결과와 예측한 내용과의 일치하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경험 규칙적 순환 학습은 논리적인 논증 과정에 거쳐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고, 이 가설 연역적 순환 학습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논증에 의해서 가설을 검증하면 경험 규칙적 순환 학습, 그리고 실제 실험을 실행해서 확인하는 가설을 검증하는지, 그것이 있다면 가설 연역적 순환 학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환 학습 부분도 기출에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고, 거의 교사학습 모형은 항상 출제가 되고, 또 그 중에서 모형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나올 텐데, 이제 순환 학습 같은 경우 기출 빈도가 높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 세 가지 로슨의 순환 학습 세 가지 모형을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각각 모형에서 탐색 단계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개념 도입 단계, 그리고 개념 적용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